자, 그러면 풀링 레이어.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장의 이미지를 필터가 3가지 종류의 필터가 스캔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x6 이미지가 3개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럼 6x6에 다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6x6의 이미지가 3개가 생겼어요. 그럼 이미지가 늘어났다는 건 데이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미지의 특성을 잘 가지면서 이미지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다? 풀링 레이어에서 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게 4x4 이미지예요. 그럼 2x2 풀링 레이어를 타게 되면 2x2 커널이 여기에 딱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평균, 그럼 이 4가지의 값의 평균을 구해요. 마찬가지 평균을 측정하지 않은 영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에서도 평균을 구하고 여기에서도 평균을 구해서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고 해서 2, 4, 3호라는 이미지로 줄여버립니다. 이걸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대값을 이용을 해서 가장 큰 값이죠. 여기에 요 값만을 뽑아내는 걸 최대 풀링이라고 하고요. 확률은 특정 확률에 의해서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풀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기법으로 합성과 신경망에서는 풀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즉 이미지 인식에 이미지 처리라든지 인식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딥러닝이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환신경망입니다. 자, 순환신경망은 요런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번역, 자연어 처리. 자, 요런 데 최적화된 알고리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시계열적 처리, 즉 이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예측을 하려고 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순서의 입력 데이터로 학습할 때 이전에 저장해 놓은 값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I love you 순서가 있죠. 그죠? 그럼 어때요? 이 I love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제 딥러닝이 순환신경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RNN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 이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기억도 다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에 문제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전 기억이 너무 뚜렷하다면 과적한 문제도 생겨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한 모델이 LSTM이라는 모델입니다. 뭘 둬서? 여기 망각 게이트라는 걸 둬가지고요. 그러면 망각 게이트는 어떻게 할까요? 불필요한 기억은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적인 알고리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은 핫한 get입니다. 그래서 요새 생성 AI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생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gen이라는 알고리즘을 다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학습하는 대표적인 뭐다? 준지도 학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봤었어요. 그래서 각각 존재를 했었고요. 딥러닝은 이 비지도학습을 이용을 해서 지도학습을 잘하게 해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의 모델에 뭐가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다 같이 활용을 하는 알고리즘을 준지도학습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gen이 되게 됩니다. 자, 걔는 생성자를 이용을 하고요. 구분자, 판별자를 이용을 해요.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도 학습을 이용을 하고요. 자, 생성자는 비지도 학습을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 생성된 데이터가 있고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어때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학습을 하겠죠. 그때 지도 학습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생성자는 그냥 임의의 잠재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즉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 판별자는 그거를 이제 기존에 맞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라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잘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생성자가 피드백을 자꾸 받을 거예요. 어떻게? 너 틀렸어 라고 피드백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판별자가 모르겠는데? 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즉 생성자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떠한 이제 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만든 걸 잘 만든 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알고리즘이 뭐다? 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문서 복원이라든지 혹은 소설 생성, 소설 작성, 집필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한 인공지능에 많이 활용이 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딥러닝 분석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